신장 기능이 20%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이제 투석밖에 없겠구나. 더 좋아질 수는 없겠지.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침묵과 절망의 표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기능 20%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20%라도 어떤 분은 빠르게 투석 단계로 가고 어떤 분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식습관 그 중에서도 채소에 대한 선택은 신장 건강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신장이 나쁘면 채소는 위험하다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한 건강 설문조사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채소 섭취를 일부러 줄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채소가 신장에 같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르고 잘 조리하고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전신염증을 낮추고 혈관 상태를 돕는 채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외 신장학 저널과 국내 의료 칼럼에서도 특정 채소가 고령자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약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적 같은 치료를 약속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실제로 제 식탁에도 올리고 고령 환자분들께 이건 조심해서 드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채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값비싸지 않고 한국의 식문화에도 낯설지 않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던 채소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혹시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안의 조용한 방일 수도 있고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두렵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신장 기능이 20%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장이 안 좋은데 채소를 먹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항상 같은 채소 하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약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신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생각보다 매우 조심스럽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만성 신장질환, 4기 진단을 받고 EGFR 수치가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식단은 크게 의미 없다는 말을 듣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저는 약을 바꾸기보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조정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채소가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에 부담이 적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더 쉽게 흡수되는데 이 독소를 결국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곧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국내 노인 영양 관련 학회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소금 없이 푹 삶은 양배추를 소량 밥과 함께 드셨을 뿐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혈액검사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의 선택은 분명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오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손상된 신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염증과 대사 부담을 줄여주는 식재료를 꾸준히 선택하는 것은 신장이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늦추는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영양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저칼륨 채소를 늘린 고령자 그룹에서 신장 관련 지표의 악화 속도가 더 느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양념 없이 부담 없는 양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장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관과 신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채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양배추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채소가 신장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장만 보지 말고 혈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신장이 급격히 나빠지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한가운데에 있는 채소가 바로 양파입니다. 고령 환자분들 중에는 신장 기능 저하와 함께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신장은 단순히 필터 역할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딱딱해진 혈관 속에서 힘겹게 혈액을 공급받는 약한 장기가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EGFR 수치는 20%대였고 혈압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분께 저는 특별한 건강식품 대신 익힌 양파를 식단에 천천히 포함시켜 보자고 권했습니다. 양파에는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직접적으로 신장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신장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신문 건강면과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양패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이 고령자의 혈관 탄력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생양파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위장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찌거나 익힌 양파를 반찬으로 소량씩 짜지 않게 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혈압의 큰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신장 수치 역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극적인 호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 전체의 흐름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파 역시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 짠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그 이점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염분을 줄이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단의 일부로 양파를 활용하는 것은 신장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언제나 혈관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두려워하는 채소, 그러나 방법만 알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채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채소를 언급하면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먼저 얼굴을 찌푸리십니다. 브로콜리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안 좋다던데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고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브로콜리는 분명 칼륨 함량이 완전히 낮은 채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드신다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문제는 브로콜리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신장 영양 관련 보고서에서도 조리 방법에 따라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몇 년 전 저는 7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브로콜리를 거의 매일 드셨지만 대부분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셨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는 브로콜리가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조리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충분히 삶고 첫 번째 삶은 물을 버린 뒤 다시 조리하면 칼륨 함량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주 2, 3회 소량으로 섭취하도록 조정했을 때 그 환자분의 칼륨 수치는 점차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신장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음식 그 자체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콜리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염증에 매우 취약한 장기이고 특히 고령자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쌓이면서 기능 저하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브로콜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이러한 만성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의 환경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조심해서 선택할 수 있는 채소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먹어야 할 채소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할 채소도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20% 수준인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런 회색 지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채소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이런 선택이 신장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채소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변화로 정말 신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상된 신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더 빠르게 나빠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버티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신장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의 양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세포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이 많고 가공이 심한 음식, 그리고 대사 부산물이 많은 식사를 계속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됩니다. 국내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자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는 질병 자체보다 생활 습관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장과 혈관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고 결국 신장에서 처리됩니다. 장이 예민해지고 염증이 많아질수록 신장이 떠안아야 할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양배추처럼 장 점막을 보호하는 식재료가 간접적으로 신장을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은 최근 유럽의 노인 영양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혈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매우 미세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쌓이면 신장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합니다. 양패에 포함된 성분이 혈관 환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미세 순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몇몇 한국 언론의 건강기획 기사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일수록 혈관 관리가 곧 신장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이야기를 하며 제가 회색 지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금지 목록만 늘린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만들고 근육 감소와 면역 저하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조리 방법과 섭취 빈도를 조절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 식사 후에 몸이 더 피곤해진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어떤 날은 유난히 부종이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가 아니라 오래 참고 버티다가 신호를 보내는 장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장을 더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힘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사 선택은 분명히 신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일상에서 받아들이면 좋을지 정리해보며 마무리로 향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라는 수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 하나만으로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20%라도 어떤 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년을 지내고 어떤 분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신장은 이미 젊을 때와 다른 조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혈류는 줄어들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과도한 자극입니다. 짠 음식, 불규칙한 식사 수분 섭취에 극단적인 부족이나 과잉,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영양 결핍이 문제를 키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표된 노인 만성질환 관련 보고서 중에는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진 고령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식사량 감소와 단백질 채소 섭취에 극단적 제한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근육 감소와 면역 저하를 부르고 그 결과 전신 상태가 약해지면서 신장도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은 혼자서 버티는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혈관장 근육 상태가 모두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지나치게 단순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며 근육이 줄면 노폐물 처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부담은 다시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20%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더 끊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최소한의 영양 균형 하루의 리듬 식사의 안정감은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신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늘려줍니다. 채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식사가 예전보다 훨씬 단조로워지지는 않았나요? 먹는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식사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이후 많은 분들의 삶에는 공통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두려움 중심의 생활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걱정이 되고 조금만 피곤해도 신장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오히려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염증 반응이 쉽게 활성화됩니다. 신장은 이런 변화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 소개된 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 중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절제라기보다 공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든 식사와 활동이 몸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의 일부로 안심시켜 드리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채소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도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신장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매 순간 감시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20%라는 현실은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는 약만큼이나 중요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마음에 담으면 좋을지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 기능이 20%라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라는 세 가지 채소는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신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무작정 더 먹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숫자로만 관리되는 장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함께 움직이는 장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한 끼, 오늘의 마음 상태, 오늘의 잠이 모여 몇 달 뒤, 몇 년 뒤의 신장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를 대신해 진단하거나 치료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식이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오늘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한 줄을 통해서라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두려움보다는 이해로, 포기보다는 현실적인 희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